아, 안녕하세요. 요즘 가게 운영하시면서 저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최근에 자영업자분들 그 바쁜 틈을 노린 신종 계좌이체 사기. 이거 진짜 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잠시 한눈판 사이에 당할 수 있는 그런 교묘한 수법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문제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경남신문 같은 데서 보도된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서요. 이런 신종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뭐랄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예방책은 뭔지, 네, 그 핵심만 좀 뽑아서 명료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기 수법들, 그 본질을 좀 확실히 파악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좀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게, 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례부터가, 진짜 황당해요.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식당에서 손님이 계좌이체로 낼게요 하더니, 실제로 은행 앱을 나중에 보니까 달랑 10원, 네, 10원만 찍혀 있고, 그냥 유유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10원이라니요. 진짜 너무 대담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사기범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 찰나인 거죠. 굉장히 바쁜 시간대 막 여러 손님 상대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사장님들의 그 에이? 설마? 하는 마음? 그리고 물리적으로 바로 그 다리에서 확인하기 좀 어려운 환경. 이걸 동시에 파고드는 겁니다. 뭐 이체 완료 화면만 슬쩍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알림 소리 땡동 하는 것만 듣고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 네, 바로 그 지점을 악용하는 거죠. 정말 정신없는 점심시간이라 저녁 피크타임 생각하면 충분히 속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개인적인 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뭐랄까 조직적인 사기도 있다고요? 네, 그 경남신문에서 다룬 사례가 좀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예 공공기관이나 뭐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구청인데요. 행사 때문에 음식을 좀 대량으로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결제는 계좌이체로 하겠다. 뭐 이러면서 시간을 좀 끌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돈을 안 보내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그런 수법입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공공기관인데 설마 이렇게 좀 믿게 되잖아요. 그 신뢰도를 이용하니까 의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군요. 앞서 그 10원 이체량은 방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네. 두 사례 다 결국에는 그 확인 절차의 허점, 이걸 노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10원 이체는 금액 확인의 어려움, 이걸 노린 거고, 기관 사칭은 그 신뢰를 이용해서 확인 자체를 그냥 건너뛰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죠. 바쁜 와중에 이런 전화 받거나 그러면, 에이, 설마 공공기관이 사기를 치겠어? 또는 이 손님이 설마 10원만 보냈겠어? 하는 생각에 확인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계좌이체 결제를 받을 때 그 스마트폰 알림 소리나 아니면 손님이 이렇게 쓱 보여주는 화면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반드시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 직접 접속하셔서 실제로 입금된 금액, 그리고 입금자 명, 이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이 부분은, 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게 핵심이군요. 좀 번거롭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 그럼 아까 그 공공기관 사칭 같은 경우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경남신문 기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서 대량 주문을 한다거나, 뭐 선결제를 요구한다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싶으면 절대 그 사람들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114 같은 데를 통해서 확인된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문 사실이 진짜 있는지 이걸 교차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112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확인하리라고는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이 신종 계좌이체 사기라는 게 결국은 바쁜 자영업자분들의 그 상황적인 약점, 그리고 또 사람 믿는 마음, 이 신뢰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런 범죄네요. 핵심 대응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확인, 또 확인 이거네요. 좀 번거롭더라도 실제 입금 내역 직접 보고 의심스러운 주문은 공식 경로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네, 이것만 기억해도 정말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 수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일단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예방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다룬 이 계좌이체 말고도 우리가 매일 쓰는 다양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 속에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나 허점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QR코드 결제는 정말 안전한 건지 아니면 점점 늘어나는 그 간편 결제 시스템에 혹시 다른 잠재적 위험은 없는지 당신의 그 사업 환경에 맞춰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기술이 편리하긴 한데 동시에 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파헤쳐본 내용이 부디 당신의 안전한 사업 운영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항상 주변을 좀 살피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